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49% 이상이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무역 흑자와 수출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무역 흑자도 400억 달러를 넘겨 지난해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G20 정상회의로 항공 보안 등급이 높아져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4일부터는 보안 등급이 경계로 올라가고 8일부터는 심각으로 조정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결국에 1914포인트, 무려 30포인트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이번 주 초반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의외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이 결국 거의 한 10,000계약 이상 순매수로 집계된 것이 중국의 PMI 지수와 더불어 오늘 상승을 이끈 주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한번 시황센터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장이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그리고 FOMC의 양적 완화 규모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31포인트 오르면서 19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소폭 오르면서 1889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 전환한 가운데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다시 한번 가닥을 잡았는데요. 오늘 장 코스피는 1880포인트와 1914포인트 사이에서 변동성 큰 장을 연출했습니다. 끝내는 5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으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 위에 올라와서 마감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물을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오늘장 쪽에서는 78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도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했는데요. 오늘장 8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장중에 매수하다가 매도 전환한 가운데 520억 원 정도 매도했는데요. 이렇게 세 주체 모두 오늘장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대거 매수하면서 오늘장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52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0.2% 오르면서 51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출발은 528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26포인트와 528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보폭을 유지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220억 원, 외국인 쪽에서 17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 32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90전 내리면서 1116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다른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80엔대로 떨어지면서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낙폭 또한 제한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1116원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끌어주면서 0.2%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75만 원대를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상승 탄력이 큰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6%, 5% 오르면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LG화학이 6% 올랐습니다. 오늘 장 LG화학도 신고가 경신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0.9%, 2% 올랐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기아차도 10% 급등하면서 오늘장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총 1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SK에너지는 4.9%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1%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2% 내렸고요. CJ홈쇼핑은 중국 동방-CJ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증권업계의 진단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9% 올랐습니다. 포스코ICT가 1.5% 올랐습니다. 동서가 내리는 반면 네오이지게임즈는 10% 올랐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요평에 10% 급등했고요. 다음과 태웅도 3%, 2%대로 강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인공은 단연 자동차주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6%, 10% 올랐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확보되면서 쌍용차는 하락으로 반전한 채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5%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전공이 2.8% 올랐고요. 대유에이텍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모두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했습니다. 네, 상승장 속에서 석유화학주들도 단연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6%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3%대에서 6%대로 오르면서 석유화학주가 상승 흐름에 동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9월 세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중국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도 7%, 웨이포트가 15% 급등했습니다. 성윤 관전투자와 웨이포트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스포츠 등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어서 태블릿 PC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가 이달 둘째 주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S맥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9%대로 오르면서 터치스크린 관련주를 비롯해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사통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템사이언스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티전자와 신모텍 마찬가지고요. 솔리테크도 10% 두 자릿수 하락세 나타났는데요. 제사이동통신주는 한국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이 제사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장 무난하게 넘겼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11월 한 달간 전량 후광장이 펼쳐지면서 잠시 단기 조정 이후에 195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는 결국에 하락 마감했는데 말이죠. 우리 증시는 정말 힘이 좋습니다. 글쎄요, 중국장에 2% 뛴 3천의 안착, 이것이 우리 장에 도움이 되는 듯도 한데요. 물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어마어마한 규모도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자, 오늘 마감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또 내일 대비책을 세울 텐데요. 현대증권으로 가서 류영석 팀장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 정도의 분위기가 우리 장의 예측치였었는데 부합권이 아니라 1900을 재차 돌파하는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선물 순매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들을 좀 꼽아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대규모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한 10,000계약 정도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큰 폭으로 유입된 건 아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폭이 예상외로 좀 컸다는 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컸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나온 매크로 지표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들이 일제히 좀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10월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 53.8에서 이번 달 10월 수치는 54.7로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특히 이게 신규 수주 쪽에 주문이 큰 폭으로 중국의 PMI 지수 세부 항목 중에서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내수 부분에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이 중국의 내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결국 세 가지 요소로 좀 증시에 영향을 줬는데 하나는 기계업종이나 중공업 같은 전통적인 업종 외에도 또 한 측면에서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화장품과 같은 중국 내수 섹터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종목을 본다면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그리고 두산인프라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내수주로 요약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들이 중국 제조업 지수의 3개월 연속 상승에 나왔고요. 또 하나는 10월 달 우리나라 수출이 발표됐는데 441억 달러, 무역 수지는 69억 불로 수출과 무역 수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일반 기계,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 같은 일반 기계 쪽에서 전년 동기 비 52.4%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쪽이 50.1%, 현대모비스나 뭐 한라전공 이런 그 자동차 부품이 되겠고 자동차가 33% 증가를 해서 오늘 기아차, 현대차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는 화학업종도 강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에 강세를 보인 업종하고 중국의 제조업 PMI 개선에서의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느는 쪽으로 상승을 크게 전개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FOMC 규모에 대해서, 양쪽 간의 규모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돈을 더 푼다라는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달러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주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하셨었고, PMI 지표까지 좋게 나오는데, 중국주로도 꼽아볼 수 있고,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요 몇 달 내 가장 톱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주는 언제까지 오를 것이며 한 언제쯤 정도 파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는지요? 예, 지난주 후반에 자동차 주식들이 대체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대체적으로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지분법 쪽에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점인데요. 지난주에 일부 반영이 됐지만 오히려 오늘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되면서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몰렸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쪽은 두 가지 팩터를 봐야 되는 하나는 일본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약세 기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하락한 반면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가장 대변적인데요. 이러한 자동차 실적 호전세가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자동차 업종이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좀 싸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 섹터의 시장 PER은 8.4배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9.3배가 좀 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자동차가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개선에 대한 저평가가 오늘 매수세를 촉발했고요. 특히 이런 수출 동향이나 실적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화에 대한 엔고의 수혜가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엔고 자체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도 오늘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기아차가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지면서 목표가를 다 상향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6만 원 전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5만 원 선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으로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한 5만 5천 원 정도, 즉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게 추가적인 상승은 한 10% 조금 넘는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실적 때문에 또 엔고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한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아차는 6만 원까지 부르는 모양이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업종 중에서요. 일단 지수가 다시 1900을 봐서인지 증권주도 반등했고 은행주도 글쎄요. 소비자 물가 때문인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은행주, 증권주 또 바짝 올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가장 이번 지수가 1900선 전후로 등락하는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던 쪽을 보면 IT도 있지만 사실 은행과 증권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봐서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1900선 안착과 지금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량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 것 같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달 16일 날, 11일 날은 FOMC 정상회의 때문에 16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가 이번에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데요. 저희가 볼 때 이제 증권주나 금융주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성을 갖기보다는 이런 거래 증가라든가 또 낙폭이 컸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이 11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반영한다면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업황 자체에서 지금 시장에서 큰 폭의 업황 개선이나 실적 개선을 예상할 수 있는 팩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좀 그동안 하락폭을 일정 부분 만회하는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장도 우리 장인데요.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쭉 열리게 되는 미국 장의 미국 변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간 선거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다우지수는 지금 지수만 보면 여실히 드러나듯이 일단 계속해서 보합세입니다. 네.
예, 미국 증시가 지금 근 한 달간 지금 11,1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수가 당장 오늘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기대는 조금 지난달보다 뭐 소폭 개선이나 아니면 지난달 수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요일 날 있을 그 FOMC 회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규모를 가지고 축소냐 아니면은 기대에 부합이냐인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정도는 대신한 축소 쪽보다는 기대치에 부합하는 형태의 규모라고 보고 예상은 한 1조 달러 정도 매입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1조 달러를 매입하더라도 매입의 속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저번 G20 재무정상회담 이후에 보면은 1조 원 규모를 예상하더라도 좀 시간을 둔 월별 계획이라든가 해서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정책으로 약간은 좀 속도에서는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체 총량으로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속도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 유입의 속도는 좀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보면 오늘도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우리 시장에 가담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실적 기준이든 밸류에이션 기준이든 아니면 그동안 올해 중에 가장 그 주목받았던 자동차, 화학주, 그리고 중공업주들의 랠리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의존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마지막 그 시장에서의 그 시세 분출 현상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지수는 일단 1950선 이상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세 탄력에 대해서는 조금 그 11월 초에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망까지 좀 이렇게 곁들여 주셨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11월에는 많이 올라가봤자 1950, 유동성이, 돈의 힘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겠지만 그 힘이 조금은 약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속도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11월 초가 그 속도가 좀 많이 느렸다가 나중에 다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쩌면 그 시장의 예상은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자동차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화학주에서는 LG화학 그리고 에너지 주식에서는 SK에너지 뭐 그리고 중공업 쪽의 효성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의 이런 시세 움직임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조금 시세 분출 현상이 좀 11월 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IT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양극화 현상으로 시세 분출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11월 달은 11월 초가 좀 강하고요. 종목별로는 오히려 11월 중반 이후에 조금은 그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상이었던 전약 후강보다는 오히려 전강 후약 패턴도 11월 중에 예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셨습니다. 전약 후강의 그런 전망들이 많지만 오히려 전강 후약으로 볼 수도 있겠다 얘기하신 분은요. 현대증권에 있는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내일장 전망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49% 이상이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대로 올라선 뒤 2월부터 8월까지는 2%를 유지했으나 9월 3.6%를 기록하고 10월에 4%를 넘어선 것입니다. 9월과 비교한 10월 물가 상승률은 0.2%로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 회원국 가운데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마련한 5개 회원국 분류 가운데 캐나다, 일본, 유로 지역과 더불어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가 가이드라인을 평가하도록 합의한 바 있어 이번 IMF의 분류가 서울 정상회의의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분류에서 중국은 신흥 흑자국으로, 미국은 선진 적자국으로 구분됐으며 브라질, 인도 등은 신흥 적자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무역 흑자와 수출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무역 흑자도 400억 달러를 넘겨 지난해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오늘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증가한 441억 1,800만 달러이고 무역 수지는 69억 1,400만 달러 흑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달까지 무역 흑자 누계는 모두 360억 달러로 이미 연간 흑자 목표치인 32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고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404억 달러도 크게 웃돌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로 항공 보안 등급이 높아져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4일부터 13일까지 항공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일부터는 보안 등급이 경계로 올라가고 8일부터는 심각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항시설 및 항공 화물에 대한 경비가 강화됨은 물론 승객과 휴대물품에 대한 검색도 강화돼 탑승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 측은 이 기간 국제선 이용객의 경우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하나은행은 외화 이출입 통장의 하나로 환율과 외국환 수수료 우대부터 외화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와 각종 외화 관련 부대 서비스까지 통합해 제공하는 외화 서비스 하나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 서비스로 외화 환율 우대와 해외 송금 및 외화 현찰 수수료를 50% 우대해 줍니다. 신한카드는 GS칼텍스에서 최고 수준의 주유비 할인,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금액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GS칼텍스 샤인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최고 100원을 할인해 줍니다. 또 전국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고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 솔루션인 우리스톡 매니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손쉽게 맞춤형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과 관리는 물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기능을 보강한 차세대 퇴직연금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투자 설계와 노후 설계 등 재무 관련 교육 콘텐츠와 함께 상품 안내와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11월 첫 거래일을 아주 시원스럽게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전약 후강이다, 전강 후약이다 전망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는데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역시 장 마감 1시간 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